이번엔 김정은의 딸 주의 얘기입니다. 지난 9월에 김정은이 방중을 할 때 동행했었죠. 그리고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했는데 입고 나온 옷부터 그리고 조금은 달라진 듯한 외모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어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핵심 군종으로서의 거룩한 존엄과 명예를 선양하며 충성의 항로, 백성의 비행운을 새겨 김정은 동지께서 전망대에 오르시어 공군 시위 비행을 참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쌍기 표현대로 시위 비행을 진행하는 동무들의 비행 모습을 보시며 따뜻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시위 비행을 하게 된 공군 비행사들은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에 2023년에 등장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평론가님, 2년 반 지났는데 눈매가 좀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눈이 좀 커진 것 같고 키도 많이 큰 것 같고 좀 성숙한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외모 자체는 2023년 사진을 보면 어린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개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성인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주혜의 나이가 12살에서 13살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인의 나이에 다가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모습은 성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김정은의 시그니처 패션 스타일 하면 또 그 가운데 하나가 긴 가죽 코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김주혜 역시 긴 가죽 코트를 입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패션도 하나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아버지만큼이나 나 역시 특별한 존재야. 이런 의미를 담은 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주혜에게 성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성형 의혹이요? 네, 아까 앵커께서 눈매, 입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이 성형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혜 하면 후계자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김주혜 나이와 비교해봤을 때 어른스러움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대북 소식통들은 이 성형 의혹까지 제기하고 북한이 누군가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싶을 때 사용한 전형적 방식이다. 또 주의 재등장은 복귀라기보다는 준비된 전환점이다. 외모도 좀 성숙하게 나온 것 같고 옷도 이제 김정은의 상징과도 같은 이 검은색 가죽 자켓을 또 같이 입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흔히 북한 체제를 두고서 극장 국가다 이런 극장국가요? 진단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좀 통제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이 김주혜가 저렇게 계속 그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후계자를 앞두고서 그걸 관리하는 후계 구도를 관리하는 그런 북한이 그동안에 사용해왔던 전형적인 방식 아니냐 이런 진단이 많아요. 물론 예. 아직은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워낙에 또 봉건적인 요소들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백두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을 후계 구도로 내세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문에 이게 확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계 구도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 판단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내취 행보에 이어서 김주혜를 대동한 공군 전략자산 공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의 딸이 전승절 방중 이후 약 3개월 만에 식별됐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의 후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병약한 아들이 있다거나 이런 썰들도 많은데 그래서 김주혜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김주혜가 부각되는 모습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김주혜가 계속 그 단독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녀 중에서는. 근데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설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 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아들이 외국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누구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다는 쪽에 이제 좀 비중을 두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김주혜는 위장용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통일부도 지금 사실 이 후계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 늘 이렇게 얘기하지 뭐 후계자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지금 현재 그 북한 당국에서 뭔가 김주혜를 하여튼 그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게 위장이든 아니면 실제 후계구들을 염두에 둔 것이든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 결국 주목을 해서 보는 것 외에는 현재 명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조금 어른스러워진 그리고 3개월 만에 가죽 잠바를 입고 나온 김주혜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하고 때문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작태야말로 파렴치한 2차 가해의 전형입니다. 설 변호사님, 네. 지금 장경태 의원이 답을 해야 하는 건 본인 성추행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데이트 폭력으로 좀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한 거예요? 뭐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이 어떤 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나타내는 전형적인 자세여서 별로 일반론적인 얘기 뭐 별로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이죠. 현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조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럼으로써 그 사건이 없었다라고 지금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저는 뭐 이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이라 보이는데, 근데 어제 해명을 듣고 쉽게 납득이 가는 국민들이 있으셨을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본인이 데이트 폭력의 어떤 광범위한 피해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 어떤 옆에 있는 그 남자친구의 피해자를 그냥 놔두고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면 진짜 그 고소인의 주장대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본인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뭐 본인에 대해서 어떤 뭐 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손을 올린다 해서 그런 여성은, 술 취한 여성은 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경태 의원 측의 어떤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약에요, 제가 그냥 변호사로서 말씀드린 건데 어저께와 같은 해명을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한다면 씨알도 먹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저걸 묻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예. 남의 데이트 폭력을 왜 본인이 거기 나섭니까? 그건 그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고소한 여성분은 데이트 폭력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